자, 이제 실전 대비 평가 문제. 자, 211 역학 파트 마지막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그림 가는 질량이 2kg의 물체를 전동기로 끌어올리는 모습을 나는 가에서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요. 자, 첫 구간 등속도, 그 다음에 양의 등가속도, 그 다음에는 음의 등가속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물체가 0에서 8초 동안 운동하는 동안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0에서 2초까지 전동기가 물체에 해준 일의 양, 0에서 2초까지면 지금 등속도 운동을 했고요. 요 구간 지금 몇 미터 이동을 한 거냐면은 20m로 이동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20m로 운동을 했는데 등속도를 했으니까 결국에 잡아당겨준 힘의 크기는 이 물체의 무게값인 20N하고 똑같은 크기로 잡아당겨준 거란 말이에요. F값이. 그러면은 결국에는 Fs가 1의 양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20N으로 20m 잡아당겨줬으니까 해준 1의 양은 400J에 해당이 되니까 일단 기억은 틀렸고, 3초일 때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 3초일 때면 여기란 말이에요. 지금 요때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냐면은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여주면은 A 값은 2초 동안에 10만큼 속도 변화량이 일어났으니까 가속도의 크기가 5m/s 제곱이에요. 그러면은 R자임의 크기가 F는 MA에 의해서 얼마가 되니까 10N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게 여기서 잡아당겨주는 F가 얼마가 돼야 돼요? 30이 돼야지 30에서 20이 빠진 나머지 10N의 R자임을 받을 수 있게 되니까 맞고, 4에서 8초까지 전동기가 물체에 해준 일의 양은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하고 같다. 자, 여러분들 외력이 해준 일 뭐예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 자, 그 다음에 R자 힘이 해준 일, R자 힘이 해준 일, 이거는 순수하게 운동 에너지 증가량. 이렇게 됩니다. 요거 두 개 역학적 에너지 파트에서 워낙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잘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2m 구간을 보면 여기서 R자임이 0이죠. R자임이 0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증가를 안 했고, 대신에 외력이 해준 일의 양은 위치 에너지로는 증가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12번 봅시다. 그린 가와 같이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질량이 5kg의 물체에 수평 방향으로 R자 힘 F를 작용을 하였더니만 물체가 수평면에서 운동을 했대요. 그림 나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F를 작용한 순간부터 물체가 이동한 거리에 따라 나타났다. 방금 설명했죠. 그렇죠? 물체의 증가한 운동 에너지 R자 힘이 해준 일의 양. 지금 R자 힘 F로 증가한 운동 에너지니까 결국에 지금 4m 가는데 20줄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첫 구간 0에서 4초 동안에는 4m를 갖고 이때 R자 힘의 크기 F R자 값을 곱해줬더니만 총 20줄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첫 구간에서 F R자 힘 얼마? 5 뉴턴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없죠. 운동 에너지 변화가 없으니까 4에서 8초 구간에서는 F R자 값이 얼마가 되는 거다? 0이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8에서 12초 동안 8에서 12m 동안에는 총 4m를 갖고 이때의 F R자 값을 곱해줬더니만 얼마나 늘어났어요? 10줄만큼이 늘어났어요. 10줄만큼이 늘어났으면은 이때 R자 힘이 해준 힘의 크기는 얼마? 2.5N에 해당이 된다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4m를 지나고 있었을 때 물체의 속력은 정지해 있었잖아. 그러면 2분의 1 질량 5 V 제곱이 4m였었을 때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되니까 20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48. 따라서 V는 얼마나 나와야 돼? 2 루트 2m/s
세크가 나와야 되니까 틀렸고요. 물체의 속력은 자 12m 하고 8m. 그러면 8m에서는 여기서는 20줄이죠. 여기서는 30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운동 에너지 이 K는 2분의 1 mv 제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서 얘를 V에 관해서 바꿔주면 V는 루트 n분의 2n분의 2k 값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운동 에너지의 제곱근에 비례해서 속력이 결정지어지니까 결국에는 얘가 지금 2대 3 따라서 가속 속력의 크기는 2분의 3배가 아니라 루트 2분의 3배가 나와야지 맞죠. 루트 20, 루트 32 속력비다 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자 0에서 40m까지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알짜임이 5잖아요. F는 ma에서 질량이 5kg, 가속도의 크기는 그럼 1이지. 그럼 틀렸고 8에서 12m까지 F의 크기는 2.5고요. F가 물체의 한 일회양은 0에서 4m까지가 20줄, 그 다음에 8에서 12m까지가 10줄이니까 2배가 맞죠. 그래서 5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3번 보자. 그림과 같이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20m인 지점 P에서 질량이 2kg인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만 자유낙하를 해서 10m인 점을 지나 지면 위의 점 R에 도달을 했대요. 자, 그러면 지면을 기준으로 할 때 P에서의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m, g, h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400이 맞죠. 그죠? 따라서 400줄. 그 다음에 Q에서 물체의 속력은 감소한 위치 에너지, 결국에는 절반이죠. 200줄이 운동 에너지로 바뀌니까 2분의 1 m V제곱에 해당이 될 테니까 따라서 V제곱은 10 루트 2m per sec가 돼야지 맞으니까 틀렸고요. 중력이 물체의 한 일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 거 맞죠?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된다. 자, 그 다음에 214번 봅시다. 그림 가는 수평면 위에 용구철에서 물체를 연결을 해서 물체가 위치 x는 0에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는 물체를 잡아당겨서 물체가 원래의 길이에서 a만큼 늘어나서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건데 가만히 놓은 뒤에 탄성력의 크기, 탄성력 F는 kx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탄성력하고 변형된 길이하고는 어떻게 돼요? 비례해요. 따라서 여기서 원점까지 가면서 탄성력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 거니까 일정하게 줄어들게 되니까 탄성력의 크기도 비례해서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맞는 거는 변형된 길이의 탄성력의 크기가 비례해 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나오는 게 기억이 바로 탄성력 그래프. 자, 이 그래프 기울기가 탄성 계수. 그 다음에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원점에서 가장 큽니다. 운동 에너지는 여기서 0, 원점, 그러니까 평형점을 지날 때 가장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따라서 운동 에너지를 2K, 그 다음에는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2P. 그럼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여기서 제일 크고 둘 다 2분의 1 KX제곱, 2분의 1 MV제곱 값으로 속력하고 변형된 길이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니까 따라서 요게 탄성 에너지에 관한 그래프. 그 다음에 어디 갔니? 이거랑 반대로 나와야 되는 이 녀석이 운동 에너지. 그래서 두 개가 합이 같아야죠. 어디 있던 간에.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15번. 그림과 같이 물체 B와 실로 연결된 질량이 M인 물체 A가 수평면하고 나란한 책상면에 정지했을 때 수평면으로부터 B의 높이가 H래요. A를 가만히 놓은 뒤 B가 지면에 닿는 순간 속력은 루트 2분의 GH래요. 그러면
B가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C이 B에 한 일의 양은 얼마냐? 그러면은 자, B가 지면에 닿는 순간에 물체 B와 그럼 B의 질량은 여기서는 알 수가 없네요. 알 수가 없는데 B가 지면에 닿는 순간에 속력이 이렇게 나왔대. 그러면은 얘가 가속도가 밑으로 내려갔었을 때 A만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녀석의 질량을 M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녀석이 일단은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게 얼마가 돼요? mg h만큼이 감소를 하게 됐고, 그러면은 얘 감소한 위치 에너지로 둘의 증가한 운동 에너지 2분의 1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의 v 제곱가 얼마예요? 2분의 g h만큼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소거가 돼버리면은 4 mg h는 라지 mg h 플러스 스몰 mg h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결국엔 3 라지 mg h는 스몰 mg h 이렇게 해당이 되니까 라지 3m이랑 스몰 m이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라지 m은 얼마가 돼야 돼요? 3분의 1 m에 해당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이 값은 3분의 1 m. 그러면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CD, B에 해준 일의 양은 결국엔 요거에 해준 일의 양이니까 3분의 1 얼마냐? CD CD 이네. 자, 그러면은 CD, B에 해준 양이 얼마냐라고 봤는데, 그러면 얘가 중력이 해준 일의 양에서 CD 해준 일의 양, 그러니까 중력이 한 일과 중력이 한 일 빼기 여기서 T, 장력 T가 한 일, 이거를 빼준 게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니까 결국에는 이 B의 전체 역학적, 그러니까 알짜임이 해준 일의 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가 B의 운동 에너지에 해당이 되겠네요. 결국에는 그럼 중력이 한 일의 양은 3분의 1 mg h, 그냥 3분의 1 mg h. 그러면은 T가 한 일의 양은 T가 빠지면 그럼 B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은 얘가 2분의 1 3m v 제곱만큼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니까 2분의 질량을 어떻게 쓴 거야? 2분의 1 3분의 1 m v 제곱이니까 6분의 1 m v 제곱인데, 문제는 이게 6분의 1 m v 값이 루트 2분의 GH니까 제곱을 해주면 2분의 GH가 되니까 얼마가 나와요? 12분의 mg h가 돼요. 그럼 넘어가 버리면은 얘가 4분의 12분의 4 mg h 마이너스 12분의 mg h가 빠진 값이 장력 T가 해준 일의 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 TW라고 놓자. 자, 그러면은 빼줘버리면 12분의 3이 되니까 4분의 1 mg h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4분의 1 mg h 2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알짜 힘이 해준 일의 양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해준 줄이 해준 일의 양을 골라주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216번 보자. 그린 가하고 나는 물체 A와 B를 실로 연결을 한 뒤, 그 다음에 물체 B가 기준선 P에서 정지한 상태에서 A를 잡고 있던 손을 가만히 놓았더니만 A, B가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기준선 Q를 지나는 순간의 모습을 둘 다 나타냈는데요. A와 B의 질량은 각각 M, EM 만큼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둘 다 높이 차는 얼마가 나왔대요? P하고 Q가 나왔대요. 자, 가에서 B가 P에서 Q까지 운동을 하는 동안에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B가 A의 2배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0에서 속력 V가 될 거란 말이에요. 얘도 여기서 V가 되는데 속력 변화량은 똑같은데 질량이 몇 배니까? 2배니까 당연히 운동 에너지 변화량도 2배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B가 얘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B가 P를 지나는 순간부터 같은 시간 동안에 B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변화량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같은 시간 동안이라고 보면은 여러분들 얘하고 비교를 해보면 실제로 얘는 그냥 전체 EMG가 그대로 작용을 하지만 얘는 빗면으로 분해된 힘이 작용을 해서 EMG의 여기 각도 세타만큼 이마만큼의 힘이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얘가 더 어떻게 돼요? 작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쪽의 가속도가 더 큽니다. 그죠? 전체 R자임은 얘는 EMG고 얘는 EMG 여기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EMG 사인 세타만큼의 힘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전체 운동 가속도가 누가? 가의 경우가 나의 경우보다는 더 클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러니까 더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거리도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가 나보다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더 크다. 그러면은 B가 Q를 지나는 순간 A의 속력은 가하고 나하고 보면은 결국에는 같죠. 여기서는. 왜? 역학적 에너지에 어떻게 돼요? B의 위치 에너지 감소량으로 이 둘의 운동 에너지가 늘어나는 상황인 거는 똑같아요. 다만 얘가 좀 더 빨리 진행될 뿐이지 시간적으로 보면 좀 더 빠를 뿐이지 전체 에너지량의 변화량 값은 어떻다? 둘이 같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B가 이 EMGH 감소한 걸로 이 3M의 질량의 두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같이 늘어나는 상황이니까 크다가 아니라 그냥 여기서 둘이 똑같아요. 같다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기억하고 니은이 맞아서 답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있네, 3번. 그죠? 자, 그 다음에 217번 봅시다. 그림은 물체 A하고 C를 수평면에 놓인 물체 B의 양쪽 끝에 실로 연결해서 서로 다른 빗면에 놓고, 물론 지금 빗면 경사 각도가 여기보다 크기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받는 가속도의 크기가 얘가 이쪽으로 받는 가속도의 크기보다는 클 거예요. 정지시켜 놓은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잡고 있겠지. 자, A가 점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P에서 Q까지 간 요 거리를 D라고 치면 얘도 여기서 똑같이 D만큼 갈 거고요. 얘도 여기서 여기까지 똑같이 D만큼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수직거리가 아니라 빗면거리로. 자, A가 P에서 Q점까지 운동하는 동안에 A의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의 몇 배다? 2배다. 그럼 여기에서 속력값이 V가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올라간 수직 높이를 우리 그냥 얘가 올라간 높이를 H라고 한번 놔봅시다. 그러면은 A는 위치 에너지도 증가했고 운동 에너지도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 즉 2분의 1 mv 제곱 플러스 저기서 올라간 게 mg h. 이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 2분의 1 mv 제곱에 몇 배랑 같대요? 예, 2배랑 같대요. 그러면 얘를 빼줘 버리면 결국에는 mgh는 2분의 1 mv 제곱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변화량은 C가 A의 6배래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은 6배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C가 A의 6배다. 그럼 얘가 D 이렇게 H만큼 갔을 때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결국에 C의 질량이 얼마냐? 그러면 요거 질량을 알 수가 없으니까 M이라고 한번 놔봅시다. 그러면 전체 어떻게 되냐면 얘 C의 그러니까 여기서 셋 다 속력이 V일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같은 줄에 매달려서 갔기 때문에 전체가 V에 해당이 될 텐데 지금 이거는 A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얘가 A 같은 경우가 지금 쟤는 무조건 역학적 에너지가 전체가 다 증가를 해버렸잖아. 얘는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됐어요?
운동 에너지만 늘어났죠. 그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에 2m의 v제곱, 즉 mv 제곱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늘어났는데 아까 여기서 식을 mgh가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mv 제곱은 2mgh라고 정의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녀석은 지금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가 둘 다 늘어나 버렸고, 여기서 이거의 2배 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mgh가 2분의 1 mv 제곱이다. 그러면은 얘는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2mgh만큼이 늘어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운동 에너지가 mv 제곱만큼 늘어났으니까 mv 제곱은 2mgh니까 얘도 얼마가 돼요? 2mgh만큼 늘어났어요. 그럼 요 둘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 자체가 4mgh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C는 여기서 C의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이 셋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으로 다 가야 된다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이 C의 위치 에너지 감소량을 예를 들어서 EP라고 놓읍시다. 네, 위치 에너지 감소량을 EP라고 놨는데,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EP인데 여기서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은 C가 A의 6배다. C가 A의 6배다. 그럼 얘가 H만큼 올라갔다라고 해서 mgh가 됐으니까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6mg H가 될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럼 이 위치 에너지 감소량으로 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이 둘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으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값은 결국에는 C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더하기 그 다음에는 B와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 이 둘의 합이 6mgh가 돼야 되는데 얘가 얼마가 나왔냐면 4mgh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면 C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이게 합이 같으려면 얘가 얼마가 나와야 돼? 2mgh가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2mgh는 여기서 mgh는 mv 제곱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값이 mv 제곱인데 mv 제곱은 문제는 속력이 다 v로 똑같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 질량을 m이라고 했었을 때 얘가 2분의 1 라지 mv 제곱이 2분의 mv 제곱에 나와야 해당이 돼야 되는 거니까 라지 m 값은 얼마가 나와야지 맞아요? 2m이 돼야지 맞게 되겠죠. 그래서 3번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전체 식보다는 이 둘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 그러면은 이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C의 위치 에너지 감소량과 C의 이 값이 C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B와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으로 다 전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4mgh니까 얘가 6mgh가 되려면 얘가 2mgh. 근데 아까 2mgh를 mv 제곱으로 놨고 질량, 그러면은 결국에는 mv 제곱인데 질량 값을 라지 m, 속력은 정해졌으니까 라지 m 값이 2m이다 라고 정의를 해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18번 봅시다. 그린 가는 천장에 매단 용수철에 질량이 2kg인 물체를 매달았을 때 용수철의 원래 길이에서 0.1만큼 늘어난 상태로 물체가 정지해 있대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중력각도가 10이니까 20이랑 탄성력이랑 같은 거예요. kx, 즉 0.1, kx 값이랑 똑같으니까 k 값은 얼마가 되냐면 탄성 계수가 200N/m만큼 나와야지 맞게 되는 거고, 다음에 가에서 x만큼 더 당겨준 다음에 p에서 얘를 가만히 냈었을 때 5를 지나는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p를 기준면으로, 여기를 기준면으로 했었을 때 5에서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의 3분의 5배래요. 그러면 얘가 x만큼 저장이 됐잖아요. 그럼 여기 실제로 평형점에서 x만큼 늘려서 저장되어 있는 탄성 에너지는
이 평형점을 지날 때의 운동 에너지하고 같아요. 왜? 알짜 힘이 해준 일의 양은 뭘로 되기 때문에 그대로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저기 저장돼 있던 탄성 에너지 2분의 1 K가 얼마예요? 200 얼마예요? X 제곱은 저기서 운동 에너지 값하고 같은 거란 말이에요. 얘가 2분의 1 질량 2 V 제곱값하고 같게 되는 거고, 여기서 물체의 중력에 의한 미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의 3분의 5배래. 그러면 얘가 운동 에너지가 결국에는 100x 제곱에 해당이 되잖아요.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100x 제곱은 중력에 의한 위치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의 3분의 2배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운동 에너지고 운동 에너지의 3분의 5배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야? 2분의 위치 에너지. 그러면 질량이 m g h x가 이렇게 된다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러면은 얘는 10하고 10이 없어지고 3분의 50x 제곱은 이 x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10 없어져 버리니까 그럼 x 소거가 돼 버릴 거고 나눠져 버리면 여기가 25에 해당이 될 테니까 x는 25분의 3m에 해당이 되겠다. 야, 근데 숫자 입시 왜 이따위야? 자, 그러면 25분의 3이면 얘가 3 얼추 맞는 것 같은데? 25 0.01 25 50이니까 2 0.1 맞지? 30에서 50 빠지면 0.12 그러니까 0.14가 아니라 0.12m고 용철 상수는 200인 거 맞고요. 나에서 용철이 원래 길이가 되는 지점에서 물체의 속력은, 그러면 용철이 원래 길이가 되는 지점에서 물체의 속력 값은 얼마가 되겠느냐? 원래 길이면 여기까지 간 거잖아요, 결국에. 그러면 여기 저장돼 있던 탄성 에너지가 여기까지 올라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올라가 버리면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로 다 바뀌어 버리는 거니까, 그럼 저기 저장돼 있던 탄성 에너지는 2분의 1 원래 기준점을 했었을 때 200 다음에는 얼마야? 여기서 0.1에다가 0.12지 x 값이. 그러면은 전체 늘어난 게 0. 그냥 여기서 이렇게 풀면 되겠다. 왜냐면 여기에서요, 지금 여기에서 운동 에너지가 얘잖아요. 그러면 100x 제곱이 운동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 100x 제곱은 x가 0.12잖아. 그럼 1.44란 말이에요. 그죠? 0.12니까 제곱을 해주면은 맞냐? 1만 0.0144구나. 아이씨, 자, 그러면 얘가 0.0144에 해당이 되니까 100을 곱해주면 빵빵 1.44줄이 여기서 운동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데,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탄성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일부로 바뀌게 되는 거란 말이죠, 결국에. 그러면은 1.44는 2분의 1 원래 길이가 되는 지점. 그럼 여기서 압축된 게 K가 2배 곱하기 0.1의 제곱. 그러면은 얘가 0.01에 해당이 되고 플러스 운동 에너지 2분의 1 질량이 2 V 제곱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100 해주면 1이니까 결국에는 V 제곱값이 1이 빠져버리면 0.44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루트 씌워져 버리면 1이 나올 수는 없네요. 틀렸죠. 따라서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되겠죠. 이제 219번 문제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그린 가는 용수철과
실로 연결된 물체 A하고 B가 기준선에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그러니까 평형 상태인 거죠. 용솔은 원래 길이에서 D만큼 늘어나 있대요. 자, 그러면 얘가 밑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2mg고, 그럼 장력도 얼마예요? 2mg고, 그럼 얘가 이 위로 2mg만큼의 장력이 작용을 하고, 그럼 밑으로 얼마니? mg.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용철이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도 얼마가 돼야 돼요? mg. 그리고 이 중력값 mg. 그래야 합쳤을 때 2mg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지금 용철이 mg만큼이 걸려 있는데 k, d만큼 늘어나서 지금 멈춰져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따라서 탄성계수 k는 d분의 mg다 라고 하는 식을 여기서 하나 써줄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b를 기준선에서 ED만큼 면직 아래로 당긴 뒤 가만히 놓았더니만 A, B가 기준선을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이때 A와 B의 질량은 각각 M하고 2M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나에서 물체가 기준선을 통과하는 순간 용철의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EP, A의 운동 에너지를 EK라고 할 때 EP 대 EK는, 그러면 물체가 기준선을 통과하는 순간, 그럼 물체가 기준선을 여기서 ED만큼 내려온 거잖아요. 이렇게 늘어났다가 지금 평형 상태에서 내려왔다가 얘가 기준선을 통과하는 순간에 용수철의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결국에는 늘어나 있는 값이 얼마예요? D만큼이 늘어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D만큼 늘어나 있으니까 2분의 1 K D 제곱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그러니까 전체 늘어난 길이가 얼마였어요? 지금 원래 ED에서 지금 D가 늘어났죠. 그러면은 평형, 그럼 저장돼 있던 탄성 에너지는 2분의 1 K 4D 제곱에 해당하는 만큼이 저장이 돼 있었을 거고, 얘가 줄어든 여기에서 자 봅시다. 여기에 저장돼 있던 탄성 에너지는 2분의 1 K 4D 제곱만큼이 저장돼 있었을 거예요. 왜? 2D만큼이 늘어났을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 2분의 1 K 4D 제곱이 이 두 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나눠주게 될 거란 말이에요. 왜? 이 탄성력이 저장된 에너지가 두 물체를 같이 운동을 시키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2분의 1 K 4D 제곱만큼이 질량이 몇 대 몇이, 어차피 중점을 지날 때의 속력은 얘하고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질량 B가 몇 대 몇이니까 1대 2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얘 탄성 에너지가 두 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될 거고, 그러면 여기서 A의 운동 에너지는 이 값, 즉 2KD 제곱의 전체의 질량이 1대 2니까 3분의 1만큼이 A의 운동 에너지가 될 거예요. 3분의 2KD 제곱이고, B의 운동 에너지는 이거의 2배인 3분의 4KD 제곱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따라서 이때 기준선을 통과한 순간 용설의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요거죠. 즉 2분의 1 KD 제곱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A의 운동 에너지를 2K라고 치면은 얘는 얼마가 나와요? 3분의 2 KD 제곱에 해당이 되니까 둘의 비율을 구해달라라고 했죠. 그러면은 얼마야? 6을 곱해주면은 3대 4에 해당이 되겠네요. 따라서 5번이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저장돼 있던 탄성 에너지가 두 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한꺼번에 변한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이게 제일 포인트예요. 자, 이제 220번 한번 같이 봅시다. 그림과 같이 높이가 h인 수평면 1에서 질량이 m인 물체로 용수철 P를 원래 길이에서 3D만큼 압축을 한 다음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만 물체가
수평면 E를 지나 높이가 라지 H인 수평면 3에서 용철 Q를 원래 길이에서 2D만큼으로 압축시켰을 때 속력이 0이 됐대요. 수평면 1, 2에서 A의 속력은 각각 V하고 2V이고 P와 Q의 용철 상수는 서로 같답니다. 네, 여기도 용철 상수하고 여기 용철 상수하고 서로 같대요. 그러면은 얘가 여기에 처음에 저장돼 있던 총 탄성 에너지는 얼마가 되냐면은 2분의 1 K 탄성 계수를 K라고 치면은 K 9D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가 mg h 만큼이 있었을 텐데 이 값이 빵 튕겨서 나온 다음에 얼마가 되냐면은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mg h가 돼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2분의 1 k 그러니까 2분의 9 kd 제곱이죠. 2분의 9kd 제곱이 뭘로 바뀐다? 2분의 1 mv 제곱으로 바뀐다 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일단 하나를 알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오면은 얘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 m 4v 제곱값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내려오면서 결국에는 mg h 값이 얼마가 돼버렸냐면은 2분의 3 mv 제곱이 돼버린 겁니다. 왜? 여기서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2mv 제곱에 해당이 됐으니까 여기서 요게 줄었잖아. 위치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운동 에너지가 늘어났을 테니까 mgh는 2분의 3 mv 제곱이 된 거예요. 그러면 mgh가 2분의 3 mv 제곱, 그러면 mv 제곱 값은 얼마가 나타나야 돼요? mv 제곱은 넘겨줘 버리면은 3분의 2 mgh로 바뀐다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녀석이 여기서 갖고 있던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mv 제곱의 2배니까 3분의 4 mgh 만큼을 갖고 있었을 거고, 이 값이 여기서 결국에는 수평면 3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3분의 4 mgh의 역학적 에너지가 저기로 올라가면서 mg 라지 h 더하기 2분의 1 k 2d만큼 압축이 됐으니까 4d 제곱으로 바뀌게 되는데, 아까 여기서 kd 제곱이 그럼 얘는 2kd 제곱이 되겠죠. 2kd 제곱이 될 텐데 여기 상태에서 kd 제곱은 얼마가 되냐면은 2분의 1 mv 제곱 곱하기 9분의 2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9분의 1 mv 제곱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얘가 kd 제곱이 얼마가 되냐면은 9분의 1 mv 제곱이요. 그럼 9분의 2 mv 제곱인데 mv 제곱이 3분의 2 mgh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3분의 2 mgh를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이 값은 27분의 4 mgh가 됩니다. 따라서 얘를 구해주려면 이 항을 얘로 넘겨서 빼줘버리면 되겠죠. 따라서 mg 라지 h는 통분하자. 27분의 36 mg h 빼기 27분의 4 mg h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27분의 32 mg h에 해당이 되니까 따라서 라지 h 값은 27분의 32 h가 되겠죠. 숫자 왜? 자, 깔끔하지가 않네. 자, 그 다음에 221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물체가 수평인 마찰 구간으로부터 높이가 h인 빗면 위의 점 P를 속력 V로 지난 뒤 마찰 구간을 지나서 물체의 높이가 EH인 빗면 위의 점 Q에서 속력이 0이 된대요. P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P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 자 2분의 1 mv 제곱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2배래요. 이거는 mgh의 몇 배다? 2배다 라고 쓸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 여기서 식을 정리를 해주면 mv 제곱은 4mgh다 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 정리를 해줄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물체가 마찰 구간을 지나는 동안 물체 크기가 F인 마찰력이 일정하게 작용을 한대요. 그러면 여기서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여기에 P점에서는 mgh 플러스 2분의 1 mv 제곱에 해당이 되는데, mv 제곱이 4mgh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얘는 그럼 얼마가 돼요? 2mgh가 되겠죠. 따라 전체가 3mgh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EH까지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가지는 에너지는 얼마가 되냐면 2mgh가 돼요. 그러면 이 마찰 구간에서 F에서 빠져버리는 값은 원래 역학적 에너지가 3mgh인데 2mgh만 갖게 되니까 여기서 얼마가 빠져요? 마이너스 mgh만큼이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V가 얼마겠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러면 여기서 2분의 1 mv 제곱이 4mgh니까 그럼 거기서 m 지워버리면 v 제곱은 4gh가 되니까 v는 얼마가 돼요? 2 루트 g, v는 2 루트gh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틀렸지. 루트 2gh가 아니라 2 루트 gh. 그 다음에 마찰 구간의 길이는 맞죠. 왜냐면은 얘 여기서 빠진 1의 양이 mgh니까 여기서 마찰력 F를 곱해주면 mgh가 빠져야 되는 거니까 니은은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서 Q에서 내려온 Q 물체는 마찰 구간을 다시 지난 뒤에 빗면의 높이, 그러면 여기를 지나버리면 다시 mgh가 빠지니까 여기서 얼마가 돼요?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mgh가 될 거고, 따라서 얘가 올라갈 수 있는 높이는 얼마까지 올라가요? h까지 올라가고 여기서 속력이 0이 돼야지 맞겠죠. 그러니까 맞는 거는 누구만 맞아요? 1번만 맞게 되고. 자, 그 다음에 222번. 그린 가와 같이 질량이 m인 물체 A를 높이 OH인 지점에서 가만히 놓았더니만 마찰 구간을 지나서, 자, 마찰 구간을 지나올 때 이만큼 에너지가 여기서 빠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지나왔어요. 자, 여기를 지나와서 조 구간만 선생님이 다시 그려볼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질량이 m인 물체 A가 지금 V의 속력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질량이 m인 물체 B는 현재 정지 상태가 돼요. 그 다음에 빵 하고 충돌을 하고 나서 얘가 왼쪽으로 튕겨나갈 때 속도를 VA, 얘가 오른쪽으로 튕겨나갈 때 속도를 VB라고 놓게 되면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또 충돌 과정에서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일단 운동량 보존으로 일단 MV는 일단은 MVA 더하기 2MVB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굳이 마이너스를 안 썼냐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부호를 굳이 쓰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VA 값이 마이너스가 나와요. 만약에 여기를 마이너스로 써놓으면 다시 보정을 한번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 마이너스 부호 안 쓰고 미지수라서 나중에 구해줘서 나온 값으로 써줄 거예요. 자, 따라서 이렇게 식을 하나 써주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에너지가 보존이 되니까 2분의 1 mv 제곱은 2분의 1 mva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mvb의 제곱. 네, 이렇게 해가지고 식을 하나를 써줄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양쪽에서 m을 다 지워버리면 얼마가 되냐면은 v는 va 플러스 2vb가 되고, 여기서 질량이 2구나 이거는. 그러면 여기서
m 지워버리고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지워버리면 v제곱은 va의 제곱 더하기 vb의 제곱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vb가 아니라 2vv의 제곱 네. 이렇게 써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얘를 양변 제곱을 해주면 VA의 제곱 더하기 4VA VB는 4VB의 제곱 더하기 4VB의 제곱은 VA의 제곱 더하기 2VB의 제곱이랑 같다. 그럼 얘하고 소거가 돼버리고 넘어가 버리면 4VA VB 더하기 2VB의 제곱은 0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VB를 앞으로 빼버리면 VB 4VA 더하기 2V가 0 이렇게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2V를 빼면 여기가 2가 되고 여기는 V가 돼버리니까 여기는 EVA랑 VB랑 같은 상황이 아니다. EVB랑 EVA랑 마이너스 VB하고가 서로 여기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얘가 EVA는 마이너스 B하고 같은 상황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이 아까 이제 굳이 표시 안 해줘도 된다라는 소리예요. 따라서 VA는 EVA가 마이너스 VB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VB는 EA죠. 그러니까 속도 B가 몇 대 몇이 된다는 소리예요. 1대 2가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얘를 마이너스로 두면은 얘는 얼마가 된다는 소리예요. EVA가 된다는 소리예요. 결국에 얘가 EVA. 자, 그러면은 이게 속도 B가 얘하고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몇 대 몇이 되냐면은 2분의 1 mv 제곱하고 2분의 1 8mv 제곱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얘하고 운동 에너지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1대 8에 해당이 된다란 말이에요. 그럼 1대 8. 그럼 얘하고 가지는 운동 에너지 비율이 1대 8이죠. 2분의 1 mv 제곱, 2분의 1 em 4v 제곱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1대 8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처음에 갖고 있었던 게 얼마냐면은 5mg h만큼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한번 2 빠졌어. 2가 빠지고 전체 갖고 있었던 값이 9만큼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로 와면서 멈춰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은 얼마가 되냐면은 이 마이너스 얘가 갖고 있던 에너지 값이 1대 8만큼 갖고 있는데 이 1에 해당하는 값이 2였단 말이에요. 2. 즉 왜냐하면 여기서 빠져나온 게 2고 다시 한번 들어가면서 여기서 멈춰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충돌 과정에서 얘가 2만큼 갖고 있었고 얘가 튀어나간 거는 8, 2만큼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2가 오면서 빠졌고 그럼 전체 둘의 에너지 합은 9, 2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원래 갖고 있던 5mgh는 얼마가 되냐면은 12라고 하는 값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죠. 자, 다시 처음에 여기서 2가 빠지고 여기서 왔었을 때 이 둘의 지금 속도 B, 운동량 보존하고 에너지 보존으로 풀어준 둘의 에너지 비율이 몇 대면 1대 8. 그럼 보존이 되면 원래 갖고 있던 에너지 9. 그러면은 원래 갖고 있던 에너지가 9인데 얘가 1대 8로 쪼개졌는데 여기서 멈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를 지나올 때마다 2가 빠진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가면서 멈췄다는 소리는 여기서 갖고 있던 에너지가 2다. 그럼 얘는 8, 2니까 얘가 9, 2고 그러면은 결국에 여기를 지나오면서 2가 빠진 게 9, 2가 되는 거니까 원래 갖고 있었던 값은 12가 된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갖고 있을 수 있는 에너지는 8, 2만큼이 되는데 문제는 8, 2면은 5mgh가 12만큼의 에너지니까 8, 2는 4mgh가 될 거고 얘는 얼마가 되냐면 질량이 2m이죠. 2mg 라지
h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지워버리면 얼마가 돼요? 2h만큼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이 최대 높이 라지 h에 해당이 될 거예요. 알겠죠? 자, 요거는 조금 계산식이 복잡을 하지만 굳이 여기서 마이너스 부호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풀어도 된다라는 거 알겠죠?